김용민 브리핑. (2016년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최순실과 가깝다, 차은택과 가깝다, 우병우와 가깝다. 이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권력 주변에 창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간 모양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박근혜의 권력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권력 무상, 인생 무상입니다. 이제는 못했던 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공갈 협박, 손만 쓰면 사기 행각이던 이 정권이 과연 출발은 온전했을지 의문이 없으십니까? 지난 대선, 부정선거, 아니 개표 부정 의혹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당선됐고 4년이 지났지만 총 2,902건의 제18대 대통령 불법 개표 사례에는 바뀌지 않았고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는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개표함이 개표장으로 운송 중인데, 개표함이 개함되지 않았는데 개표 결과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게다가 대선 직후 서울시민 2천여 명이 대법원에 박근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3년 10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통상 6개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던 날 최순실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났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대법원장은 누구나 약속만 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국민 중에는 대선 부정개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종말론을 맹신하는 광신도인 양 치부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늦었더라도 이들이 과연 어떤 근거로 개표 부정을 주장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검증해보면 어떨까요? 민주 헌정 질서에 있어 그 어떤 범법과 비리도 개표 부정의 무게만큼 중하지 않습니다. 빅요 당신에게 드립니다. 빅요 우린 많이 먹었어요. 빅요 정신없이 받아먹다 보면 할 일 없는 백수 된다. 빅요 우린 새끼 손을 들고 빅요 너희에겐 중지 든다. 빅요 졸지마 씨발. 2014년 당시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 한 말이 있습니다. 송파세 모녀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전 월세가 재산으로 간주됐다. 그래서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5만 원 넘게 내야 했다. 나는 5억 원이 넘는 재산과 연간 수천만 원의 연금 소득이 있다. 그런데 직장 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니까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더라. 네, 뭐 이런 제도가 다 있냐고요? 지금 유지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송파세 모녀를 막기 위해 아름다운 재단이 나섰습니다. 건강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삽니다.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험료를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나백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식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퇴를 두고 오늘 아침 신문들은 정권이 붕괴되고 있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공세를 막아줄 가장 유능하다는 방어막이 사라진 셈이니까요. 최재경 전 수석,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지인에게 무력감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박근혜가 즉각 하야해야 한다, 질서 있게 퇴진해야 한다, 탄핵시켜야 한다. 네, 이거 다 합치니까 91%가 넘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도 사퇴해야 한다에 73%가 동의했습니다. 중앙일보 조사가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에게 시술했다고 들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한편 최순실 단골병원이 세월호 당일 프로포폴을 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점마다 다 거짓말이라며 박근혜 위인전, 자서전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청와대를 움직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청탁한 것 아니냐. 네, 검찰이 이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근혜가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롯데 면세점 승인과 관련해 최경환과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최경환이 롯데로부터 50억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최경환은 부인했습니다만.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박근혜에게 정식 임명장을 받은 지 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재경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검찰이 충돌하는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직 의사를 밝힌 김현웅 법무부 장관 역시 사의 표명 이후로 공직자의 도리를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중앙일보가 만난 법조계 인사들은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사의를 결심한 건 지난 일요일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최재경은 지인들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무력감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후배 법조인으로부터 뭐하러 청와대에 들어갔느냐, 이런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 발표를 막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검찰이 발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박근혜의 죄가 크다는 이유.
내가 이걸 감당했다가는 나도 같이 다치겠다는 판단. 이것 때문 아닐까요? 대통령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설문조사 결과 91.3%가 하야, 탄핵, 질서 있는 퇴진을 원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대통령 중도 하차하라,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지지자 73%도 사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보다 하야가 월등히 더 많았습니다. 알아서 그만두라, 더 이상 버티지 말라, 이런 메시지겠지요. 청와대가 얼굴 성형에 쓰는 국소 마취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4년 6월 보톡스나 필러 시술을 하기 전에 사용되는 크림을 다수 구입한 것입니다. 또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 마취제도 다량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약품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시술을 하기 전 마취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회춘하려고 집권한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 또 다른 기사입니다. 청와대 내에서 성형 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구입한 엠라 5% 크림은 성형 시술 전에 얼굴 마취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한 성형외과 원장은 이 크림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청와대 구매 의약품 목록을 본 의료계 전문가들은 수술실에서 쓰이는 혈압 조절용 약물이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처방됐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모종의 수술이 시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상호 기자의 고발 뉴스는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들어가서 시술을 했다, 이런 복수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가 지인들에게 직접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시술한 것으로 지목한 의사는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인데요. 세브란스 병원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단골병원인 김영재 성형외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프로포폴을 사용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김영재 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휴진했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을 허위로 기록했다는 말이 됩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여파가 출판업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출판사들이 대통령 박근혜의 자서전과 위인전의 출간을 중단하고 일부는 재고를 폐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낸 출판사의 관계자는 출판사도 속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박근혜 관련 서적을 내다 버리거나 중고 서점에 팔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 시내 한 중고 서점 사장은 어차피 안 팔릴 책이기 때문에 매입을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이 다수의 연예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왔다고 최순득 측근이 증언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담근 몇 폭이 안 되는 김장김치를 최순득이 건네면 연예인들은 김칫값 명목으로 현금이든 봉투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몇만 원만 들어갔겠습니까? 한 연예계 관계자는 각종 정부 행사에 최순득 장시호 모녀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최순실 일가의 차량을 20년 가까이 운전했던 김모 씨 인터뷰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에 따르면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은 대통령 박근혜의 사람이 아니라 최순실의 종이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3명 모두 최순실이 뽑았고 시키는 일에 토를 달지 못하고 무조건 시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급은 박근혜가 줬지만 박근혜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무슨 이야기를 안 하니까 최순실의 말을 들어야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화그룹이 김승현 회장의 석방을 위해 최순실에게 민원을 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화그룹의 전 핵심 관계자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인데요. 그에 따르면 김승현 회장 부인 서영민 씨와 그룹 경영진은 2013년 말부터 최순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요청한 대로 김승현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는 걸 선고 하루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25억을 출연했습니다. 한화증권은 삼성물산 주식을 가진 국내 52억의 기관 투자가 중에서 유일하게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은 당시 삼성의 로비와 한화그룹의 압력의 진상을 털어놓았는데요. 한화그룹의 사령탑인 경영기획실이 김승현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가깝다면서 합병에 찬성하라 이렇게 압박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어제 국민연금공단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7월 삼성물산 합병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 박근혜와 삼성 사이에 모종의 청탁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이 이달 들어서 삼성을 세 번째 압수수색한 것은 이미 수사가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최근 검찰이 박근혜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 자신을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말입니다. 검찰은 롯데 면세점이 미르재단에 출연한 28억의 대가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수사 중입니다. 롯데그룹 최고위층 관계자들이 지난해 하반기에 면세점 승인과 관련해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접촉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최경환 의원은 올해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경환 의원의 소환 조사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못하니요 시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수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알고 보니까 비아그라가 만병통치약이었답니까? 그래서 청와대 직원을 위한 비상의약품으로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앞으로 비아그라를
소화제, 두통약처럼 슈퍼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게 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민정수석인 최재경이가 사표를 던졌습니다. 검찰 내부의 신망이 높아서 이 위기를 잘 수습할 거라 기대했는데 내가 여기서 할 게 없다 이러더니 집 사고 나갔습니다. 아니, 임명하고 18일이 지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집권한 지 18년이 되던 해에 총 맞아 죽고, 그렇게 해서 나는 18년 동안 청와대 밖에서 야인으로 있었고, 그러다가 정치를 시작해서 올해로 18년이 됐는데 18대 대통령이 돼서 뭔가를 해보려다가 이게 뭐야. 카카, 이제 하야하십시오. 그리고 정치는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런 다음 소환 조사받고 감옥 가서 그대로 죽으라고? 카카, 그게 싫으시면 왜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치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분별없게도 나쁜 짓을 하셨습니까? 저는 대통령에 대한 꿈을 버리고 카카의 탄핵을 위해서 제 온몸을 바쳤어. 족가이 등신아. 야, 내가 아무리 끈 떨어졌어도 너 하나 조지는 거 못할 것 같아? 카카, 약이 없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그 많은 약 중에 카카를 이 위기에서 구해줄 약이 있을 것 같습니까? 카카, 근데 아이비 글로불린 SN주라는 약은 왜 청와대에 있습니까? 이것도 직원들 쓰라고 있는 겁니까? 아이비 글로불린 SN주, 이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쓰는 약 아닙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게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알지? 1번 매독, 2번 발기부전, 3번 에이즈, 4번 탈모, 5번 치질.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주진우가 아리랑 치기배를 만나서 전치 C8주의 중상을 입었답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진우가 함세홍 신부와 함께 카카와 카카 아버지 시대를 탈탈 털어서 낸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무슨 책인데? 악마 기자와 정의 사제. 악마 기자 주진우, 정의 사제 함세웅의 속 시원한 한국 현대사 콘서트. 악마 기자 정의 사제. 왜 때리십니까? 빨리 다 사드려. 더 이상 그 책 못 읽게. 시사인북에서 나왔습니다. 김재준, 문익환, 안병무, 서남동 등 한국 현대사의 암흑기, 민족과 역사 앞에 비치됐던 시대의 지성이 움튼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가 11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서울 수유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소프라노 박미애, 메조소프라노 추이명, 테너 박현준, 바리톤 류연승 등 유명 성악가와 함께합니다. 입장권은 전석 5만 원이며 02-2125-0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하루 종일 청와대 비아그라 스캔들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였는데 외신들도 관심이 있나 봐요. 예, 통신사 몇 곳에서 쓴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AP통신 기사가 이런저런 해외 언론 사이트에 실리고 있습니다. 예. 기사 제목이 블루하우스의 블루필, 즉 파란 기와집에 있는 파란색 알약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스캔들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영어에서 블루필름이라고 하면은 포르노 영화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AP통신이 블루하우스의 블루필이다 이렇게 제목을 단 것은 아마도 좀 그런 것도 연상시키는 게 아니겠냐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예. 사실 한국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뜨거운 곳이 일본 아닙니까? 뭐 생중계, 현장 연결, 이게 뭐 일본 TV를 틀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 그 지진 관련한 속보 전할 때도 보니까 한국 소식 전하다가 지진 속보 전하더라고요. 예. 일본 방송 뭐 동영상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저도 본 것 같은데 예. 일반 뉴스 시간에도 하고 있고 또 뭐 엔터테인먼트랑 뉴스랑 결합된 어떤 토크쇼 같은데 이런 데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방송사마다 매일 아침 30분 이상씩 이런 내용을 다룬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하는 정인경이라는 만화가가 어제 동아일보에 보낸 글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보니까 일본의 시골 노인들까지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알 정도로 한국 상황이 매일 보도가 되면서 박 대통령과 측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고 또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인경 씨가 말했습니다. 이런 일본이면은 비아그라 스캔들 이것도 주요하게 다루지 않을까요? 오늘 아마 오늘 30분 이상 내내 이걸 다루지 않을까. 파이자 측의 해명도 나오고 했으니까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일 만화가 그분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박근혜 씨가 취임 후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전제로 대일본 외교에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였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한 일본의 보도 태도를 보면은 일본에는 정의를 강조하던 사람이 대통령 자신과 주변은 썩을 대로 썩은 거 아니냐 이런 조롱이 깔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위안부 해결을 전제로 하는 태도를 만약 견지했다면 이건 뭐 사실 달리 평가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뒤에 가서 또 입장을 바꾸고요. 이러다 보니까 더 웃음거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위안부 문제 해결에다가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약간 무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근데 그게 무리하더라도 뭐 그 태도를 계속 지키기만 했더라도 뭐 차선이다 이렇게 됐겠는데 작년 말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피해 할머니들한테 그분들 의견도 묻지도 않고 졸속으로 그냥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쭉 강행 처리했던 게 박근혜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한국 전체에 대한 비웃음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게 바로 저는 주말 촛불 시위라고 봅니다. 이 박근혜 물러가라는 시위 열기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들 그리고 또 건전한 시민사회 단체들 이런 데서 지금 경탄을 맞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이미지를 지키는 방파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일본은 민주혁명의 역사가 없잖아요. 예. 예. 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난국에서도 박근혜 씨가 밀어붙였는데 중국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뭐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또 결국은 이게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압박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절대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예. 중국 외교부의 정광 대변인 어제 정례 브리핑 시간에 유관 국가들이 냉전적 사고를 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의 대립과 대치를 격화시키고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불안 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 중국 외교부가 했던 논평을 보면은 뭐 영내 국가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존중하라 이런 정도로 조금 원칙적인 얘기만을 했었는데 어제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부정적인 논평을 했습니다. 예. 중국 언론들은 아마 이 중국의 외교부 등 부처보다도 훨씬 더 비판의 수위를 높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중국 관영 매체들은 뭐 사면 초과에 빠진 박근혜가 일본과 맺은 매국 협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운운하면서 예. 한중 관계가 위기에 처하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는 논조를 보였습니다. 예. 뭐 제가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중국의 이런 평가에 이디일비하거나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한미일 군사협력이 더 강화되면은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예. 그리고 또 한국이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거기에 끼어들어가게 되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 우리의 안보와 또 우리의 대외 관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 예,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 협정을 계속 갈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니까 불가역적인 협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협정 21조 3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고 그 후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90일 전에 종료 9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서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른바 자동 연장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으로 가는 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근데 반대로 종료 의사만 90일 전에 알린다면 끝낼 수가 있고 또 수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나라 야당들과 주변국들의 우려 상황, 또 그리고 한 1년 정도 운용하다가 보면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봐서 차기 정부가 손을 보거나 또 폐기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이번 협정 배후에 있는 미국 환영 일색이겠네요. 예, 뭐 백악관 NSC 대변인 그리고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연달아 가지고 환영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이게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이어서 한일 간의 군수지원협정, 군수 물품을 서로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협정까지 나갈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이 있는데 미국 측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은 앞으로 자신들이 그런 쪽으로도 유도하겠다, 이런 속내가 조금 보이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일본에서는 이미 노골적으로 다음 스텝은 군수지원협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국 소식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민가정 출신 여성을 유엔 대사로 임명했다고요? 예,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미국에서 장관급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런데 이민 반대 그리고 여성 비하라는 차별적인 사고의 소유자 치고는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인도계 이민가정 출신의 여성, 그것도 현직 주지사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유엔 주재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특히 이 헤일리 주지사라는 사람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연하게 하겠다, 이런 신호를 트럼프가 분명히 보냈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오래 갈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철학이 없는 지도자들은요, 이 과시성, 또 그 겉으로 드러나는 전시성, 이런 거에 치중하는데 뭐 결국 한계에 봉착하면 또 이런 카드 쉽게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니, 대선 기간 내내 으르렁대던 그 뉴욕타임스 기자들과도 집단 인터뷰를 했네요, 트럼프가. 예, 뭐 오늘 아침에 우리 언론에도 여러 곳에서 쓴 얘기인데 우여곡절 끝에 뉴욕타임스 기자들하고 집단 인터뷰를 했고 어느 정도 양자 사이에 해빙 분위기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는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보석이자 세계의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칭찬을 하는 거 보면은 방금 김영민 PD가 말씀드렸듯이 언제든 손바닥집도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뭐 당선 후에 지금까지 트럼프의 행보를 쭉 보면은 우선 인사에 있어서 공화당 주류파 그리고 또 극우파 그리고 자기의 측근들, 이런 여러 가지 그룹들을 섞어서 쓰면서 경쟁을 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정책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것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한두 가지는 빼는 이런 양상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장담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은 뭐 상당히 실용적인 정책도 일부에서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황준호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그리하여 이 가을 나는 새싹당 콩차를 마십니다.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그리하여 새싹당 콩차. 새싹당 콩차 어느덧 여러 곳에서 판매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새싹당 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어머나, 내가 이렇게 작아졌어? 네, 메이드 바이어스에서는 환상이 현실이 됩니다.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갖고 싶고 선물하고픈 나만의 수공예품을 만들어드립니다. 메이드 바이어스 판매금의 1%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부합니다. 주소창에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그야말로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네. 비아그라. 청와대에 비아그라가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요. 아주 저희 현석훈 PD는 이번 사태 최대 수혜자는 화이자라고, 예. 대통령이 나서서 비아그라를 광고해주고 있다고 그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요. 참 진짜 황당하죠. 제가 조금 전에도 김용민 PD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관련된 별별 소문들이 다 있는 모양이고요. 예. 그런데 오늘은요, 비아그라나 피부 미용 또 여러 나도는 소문, 풍문 이런 것들이 깔깔대고 저도 웃었는데 이렇게 깔깔대고 소문을 듣고 웃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비아그라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그건 너무 옐로 저널리즘 아니냐. 정당하지 않다. 예. 보수가 비열하다고 우리까지 그럴 필요가 있냐. 이런 시각들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경제학적으로 좀 오늘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조금 긴데요. 요즘 제가 방송 중에 다 너무 재밌게 듣지만 너무너무 진지하게 자세도 바로하고 경청하는 코너가 오늘을 읽는 책 코너인데 정선태 교수님께서 과거에 한번 루시인의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 이런 글을 한번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글에 나온 물에 빠진 개는 두들겨 패야 된다. 이제 루신이 원래 그 제목을 그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 이건 글이 너무 모나 보인다고 해서 제목을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로 바꿨다는 그 글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는 그 말을 경제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제 루신의 말은 물에 빠진 개는 때려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실컷 패야 된다는 거죠. 정선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요. 그렇지 않으면 건져준 사람한테 반드시 덤벼들어서
물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게 루신의 설명인데, 루신이 물론 경제학의 게임 이론을 공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게임 이론이 그 뒤에 나온 거니까요. 그런데 루신이 말한 저 태도는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현명한 행동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마침 어제 제가 아는 경제학 박사 한 분이 페북에 패친만 공개 상태로 게임 이론 전략에 대한 글을 올리셨어요. 근데 이걸 보는 순간에 제가 루신과 정선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생각이 나서 너무 공감이 돼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이름을 밝히기 원하지 않는 그 경제학 박사께서 예. 페북에 올리신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이게 이제 그 미셸 오바마가 미국 대선 때 한 말이죠.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사람들은 이 말에 열광했다. 그러나 약간의 싸움의 경험과 경제학 지식이 있는 나로서는 왜 이것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상대가 저열하게 갈 때마다 우리도 저열하게 맞서자. 경제학에서 말하는 tit for tat.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청와대 비아그라 뉴스는 본질과 상관이 없을지는 몰라도 대중들이 감성적으로 정부의 정냄이 떨어지게 만드는 가장 좋은 뉴스인 것 같다.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 사족, 세월호 참사에 대해 권력을 잡은 자들이 한 공작을 봐라. 그거에 비하면 어쩜 이건 저열한 것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글을 적으셨어요. 여기서 이 박사님께서 쓰신 그 경제학에서 말하는 tit for tat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tit for tat이 이제 tit이 툭 치는 겁니다. 그러면 for tat, tat도 툭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툭 치면 나도 툭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전략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쟤들이 공정하게 나오면 우리도 공정하게 나가고, 쟤들이 저열하게 나오면 우리도 비열하게 나가자. 이런 게임 전략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T4텟 전략은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 루신의 말처럼 약간 그 감정이 섞여서 나온 그런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쟤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보복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게임을 해보면 이 T4텟이 굉장히 우수한 전략이라는 게 경제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그 죄수의 딜레마라고 불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공범자가 있을 때 그 공범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유리하냐. 그런데 각자가 이기적으로 선택을 했을 때 의외로 최악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임 이론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근혜하고 완배가 공범자인데요. 예. 근데 사실은 지은 죄가 5년짜리 죄예요. 그런데 근혜하고 완배가 죄를 다 안 분 상태에서는 경찰이 집어넣으려니까 3년밖에 못 집어넣겠는 거죠. 이때 경찰이 근혜하고 완배를 따로따로 가둬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근혜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불어라. 죄를 불어라. 근데 빨리 불어라. 네가 만약에 죄를 불면 근혜 너는 무죄로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약간 근혜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불면 완배는 어떻게 되나요?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불면 너는 무죄고 완배는 사형.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반대로 완배한테도 와서 불어라. 빨리 불어라. 그네보다 먼저 불어라. 먼저 불면 너는 무죄고 반대로 네가 먼저 불면은 그네는 사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네나 완배가 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완배 입장에서 그네가 불었을 때 나도 같이 불면 그네도 불고 나도 같이 불었으니까 3년짜리 범죄가 5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네가 불었을 때 내가 안 불면 예, 저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네가 안 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네가 안 불었을 때 저도 같이 안 불면 그냥 똑같이 3년을 살고 나오는 건데 그네가 안 불었을 때 내가 불면 저는 무죄로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네가 안 불었을 때도 제가 부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건 뭐냐면 두 쪽 사람한테 똑같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그네도 그렇고 완배도 그렇고 다 부는 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둘이 동시에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서로 안 불었으면 3년 살고 나올 사람들이 동시에 부는 바람에 이제 5년을 살고 나온다는 그 슬픈 완배와 그네의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죄수의 딜레마가 한 번을 하면은 그래요. 둘 다 이제 부는 게 나오는데 로버트 엑슬로드라는 과학자가 이게 궁금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죄수의 딜레마를 여러 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는데 두 번째 또 해보고 세 번째 또 해보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 전략가들을 불러 모아놓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한 20번을 반복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1회에 불 것이냐 안 불 것이냐, 두 번째는 불 것이냐 안 불 것이냐, 이 전략을 짜서 그 20회에 걸친 게임에서 한번 참석을 해봐라. 그래서 어떤 전략이 가장 우수한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그 대회를 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엑슬로드 입장에서는 사실은 두 사람 다 안 부는 게 가장 훌륭한 전략인데,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되면 둘 다 부는 이런 아둔한 짓을 함으로 전략가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를 한번 보고 싶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대회에 수많은 전략가들이 참가를 합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제출을 하고요. 굉장히 단순한 전략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전략을 짜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딱 열어보니까 누가 우승을 했느냐. 예. 정말로 가장 단순한 전략을 구사한 사람, 그 라포포트라는 수학자인데요. 그 전략이 바로 tit for tat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다는 겁니다. tit for tat은 전략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일단 선량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협력을 해요.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안 부는 거죠. 예, 그네든 완배든 안 불고 상대도 안 불 거라고 믿고 협력하는 자세로 첫 번째 게임에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먼저 배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판에서 상대방이 배반을 했으면 다음 판에는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상대가 배반을 하면 그 다음 판에는 저도 따라서 배반을 합니다. 상대방이 배반을 안 하면 그 다음 판에서 저도 배반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대가 했던 그대로 돌려주는 tit-for-tat 전략을 사용을 하면 이게 그 게임 이론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이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로 출발은 신사적으로 한다. 예. 그러니까 정의를 갖는 거죠. 내가 먼저 상대편을 속이거나 배반하지 않는다. 최초에 설정했던 게임 정신이나 룰을 먼저 파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중요합니다. 이 tit-for-tat 전략의 원칙 중에 핵심은 반드시 보복한다는 겁니다. 상대가 반칙을 범했을 때 반드시 즉각 똑같은 강도로 보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보복을 함으로써 내가 보복을 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tit-for-tat 전략은 굉장히 단순해서요. 상대가 금방 알아차려요. 아, 제가 지금 tit-for-tat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전략을 상대가 모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반드시 이 전략을 알아차리게 하는 게 이 전략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면 상대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반칙을 저지르면 쟤는 반드시 다음 판에 나한테 보복하겠구나. 반칙으로 보복하겠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가 반칙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넷째 부분에서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갸우뚱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상대가 반성을 하면 용서한다. 이 원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어긴 상대가 반성을 하고 정상으로 되돌아오면 용서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반칙을 안 쓰면 나도 반칙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용서를 할 때는 보복을 할 때와 달리 조금 뜸을 들이면서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용서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하야하면 용서해주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성하는 척 한다고 해서 용서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김무성이 뭐 대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해서 그럼 김무성은 용서해주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tit-for-tat 전략에서 용서는 상대가 반드시 반칙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게 입증이 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상대를 용서해 줄 수 있냐면 5년이나 10년 뒤에 보수가 다시 집권을 했는데 그때 그 5년의 기간 동안 반칙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진보가 5년 집권했을 때 그때는 우리는 용서해주고 반칙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용서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쟤들이 반성을 한 게 아니고 5년 동안 악랄하게 반칙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말로 잘못했습니다 하는 걸 가지고 용서를 하는 건 tit-for-tat 전략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경제학 차원에서요. 그 tit-for-tat을 이야기를 하는 건 박근혜가 미워서요. 아, 물론 밉죠. 미운데 박근혜가 너무 미워서 혹은 새누리가 증오스러워서 아니면 제 성격이 아주 포악해서 반드시 보복해야 돼 이런 성격이 있어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박사님께서 페북에 쓰셨듯이 반드시 보복을 해야 저 사람들이 그 다음 텀에 집권을 하더라도 보복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게임에서는 피차 협력이 강화되고 한국 사회가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 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해 권력을 잡은 자들이 한 공작을 봐라. 그거에 비하면 비아그라 뭐 이런 얘기는 이건 저열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맞는 말입니다. 보복하지 않으면 또 저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요, 가장 좋은 결론이라는 게 이제 한국 사회를 좋게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요. 예. 이것을 위해서는 보수가 정상적인 사람의 범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처럼 반칙만 하고 저열하게 속이고 이런 행동을 멈추도록 해야죠. 그것 때문에 이제 되갚아 주자는 겁니다. 어려울 것 같잖아요. 야, 우리 머릿속에서는 야, 보수가 어떻게 정정당당하겠어. 보수가 제일 공정하게 한다고?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죠.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됐냐면은요. 게임 이론에서 가르치는 건요. 진보가 보수에 대해서 너무 점잖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쫄지도 않고 계속해서 저열하게 저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비아그라, 피부 미용, 뭐 나도는 소문이건 뭐건 마음껏 비웃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잔인한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진보가 집권을 하면은요. 저는 KBS, MBC 공영방송에서요. 보수 정권에서 권력에 부역하고 국민들을 속인 사람들이요. 잔인하게 몰아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요. 새누리당하고 똑같이 박근혜한테 부역한 문화예술계 인사들 똑같이 대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사악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게임 이론에 따르면 진보가 집권했을 때 그것을 똑같이 해야.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엔 신사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블랙리스트 이런 거 안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저쪽이 먼저 반칙을 썼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는 겁니다. 블랙리스트 만들고 언론 장악을 시도했으니 오케이. 티포테 전략이다. 우리도 똑같이 반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칙을 저지른 것에 똑같이 대해야 저 사람들이 나중에 언론 장악해서는 안 되겠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만드는 게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알게 되고 피차 협력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마음껏 비아그라와 피부 미용 같은 건 조롱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루신의 이야기처럼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른 거죠. 저희 정선택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저도 그 말씀과 비슷한 공감하는 그 의미에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실렸던 신문기사 하나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1987년 7월 6일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동아일보에 실린 칼럼입니다. 1987년 7월이면은요, 그 6월 항쟁의 승리로 직선제 개헌이 확정된 상태였죠. 민중들이 소중한 승리의 경험을 얻었을 때였어요. 예. 이때 이영희 선생님께서 동아일보에 칼럼을 쓰셨습니다. 칼럼 제목이 기회주의와 지식인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긴 칼럼인데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87년 6월 7월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나라의 지식인들은 오랜 잠에서 깨어난 민중을 무조건적 관용과 타협이라는 최면술로 다시 잠재우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과 민중이 독재의 나무를 흔들어 피해 대가로 손에 넣은 고귀한 열매를 어느 누구도 가로챌 수 없다.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책망을 들어야 할 곳이 이른바 언론기관과 언론인들이다. 지난날 멀리는 유신체제와 지난 7년 동안에 걸쳐서 언론기관과 언론인들이 놓였던 고달픈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목탁을 자처하는 그들이 국민을 배신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각 언론기관에서 민주주의적 자유언론을 위해서 싸우다가 쫓겨난 수많은 언론인들을 복권해주는 일에서부터 언론기관이 그들의 민주적 변신을 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한다. 지금은 관용과 타협, 화학과 망각에 못지않게 옳고 그름을 가리는 준엄한 민주주의적 정의가 확립돼야 할 때다. 페어플레이는 페어플레이를 이해하는 상대에게 적용될 때 비로소 공정한 게임을 기대할 수 있다.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페어플레이는 페어플레이를 이해하는 상대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이영희 선생님의 말씀 정말로 공감합니다. 이영희 선생님께서도 게임 이론의 티포텟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반칙은 박근혜와 수구 언론, 재벌, 기득권 세력들이 먼저 저질렀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보복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복하고 우리가 반드시 보복한다는 사실을 저쪽이 알아야 반칙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보복하는 겁니다. 쟤들이 세월호 유족들을 얼마나
개처럼 물어뜯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감히 사람의 머리에 물대포를 직사를 해서 사람을 돌아가시게 만들어 놓고 뻔뻔스럽게 부검영장을 들고 영안실에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 분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것을 고치고 한국 사회가 보수든 진보든 반칙을 최소한 저지르지 않는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경제학의 대답은 우리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인간이 아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말의 관용도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개처럼 똑같이 물어뜯어야 됩니다. 당한 만큼 돌려줘야 됩니다. 제가 증오를 부추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장 뛰어난 tit-for-tat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싸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우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이 조금씩 보인다는 생각이 저는 얼핏 듭니다만 아무튼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박근혜와 이 보수연대의 비겁하고 비열한 이 블록을 그야말로 표현 그대로 박살을 낼 때까지 조금의 일말의 자비심도 두지 않고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경제학에서 말하는 tit-for-tat 전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보수들은 혼나야 합니다. 한국의 보수들. 탐욕의 쩔은 그리고 성찰도 염치도 모르는 이런 자들에게는 일단 몽둥이가 약이죠. 어줍지 않은 뭐 화해, 상생 이런 거 집어치우고요. 예. 노동자들이 어떻게 당했는지,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박탈당해 왔는지를 체감하게 해야지요. 그래야 이게 나쁘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테고요. 예. 교육과 훈육이 필요한 보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보수를 줘야 움직이는 보수를 보수해야 되겠다. 예. 막 던진 드립인데 웃음으로써 이렇게 리액션을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한반도는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고산병을 걱정해 비아그라를 대량 구매하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사의를 표명한 법무부 장관 김현웅과 청와대 민정수석 최재경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검찰의 사정을 관리하지 않고 내뺀 두 조루 환자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지금 검찰놈들이 단 10초만 들려주어도 촛불이 횃불로 바뀔 경천동지할 내용의 박근혜 동지 녹취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펴르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다. 그런데 사정기관 검찰을 컨트롤해야 할 두 놈들이 방패막이는 되지 못할지언정 사표를 내던지는 것은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에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김현웅과 최재경은 사정기관의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청와대에서 대량 구매한 사정지연제 리도카인을 검찰청에 뿌려대야 할 것이다. 또한 김현웅과 최재경이 사표를 내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검찰놈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나 검찰놈들이 박근혜 동지 친척에 대한 압수수색은 봐줬으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김현웅과 최재경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박 동지와 거리를 두려고 나섰다가 정계 은퇴하라는 욕만 처먹고 있는 김무성 남경필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두 사람 김현웅과 최재경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 사용하지 못하고 남게 된 청와대 약을 전별금으로 대신 받아야 할 것이다. 발기부전, 사정지연, 에이즈 방지약을 먹으며 박근혜 동지의 무궁무진한 사랑에 감읍해야 할 것이다. 만약 비웃을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의 들사람의 어리 필요하건만입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라는 인물이 정치 무대에 등장한 것 자체가 그 자신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재앙의 시작이었다. 실제로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것 말고는 책임있는 정치가로서 아무런 자질도 능력도 보여준 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공과 사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위인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정수 장학회나 영남대학교를 자신이 상속받은 개인 재산으로 간주해온 것은 그가 공민의식을 완전히 결여한 사람임을 입증하는 단적인 증거였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나는 박정희가 사망한 직후 1980년 봄에 영남대 교원으로 발령받았다. 그 와중에 박정희가 대학의 새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원래 영남대는 박정희가 독재 권력을 가지고 남의 재산을 강취해 만든 학교였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5.16 재단이라는 공익재단에 귀속돼 있었다. 그런데 독재자 박정희가 사망하자 그 딸이 이 학교를 마치 자기 부친이 물려준 정당한 사유재산인 양 상속해버린 것이다. 공과 사의 구별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는 이 너무도 뻔뻔스러운 처사에 우리는 엄청난 분노를 느꼈지만 무도한 군사정권의 지배하에서 우리는 침묵하고 굴종의 세월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 꼽아보니 그로부터 35년이 지났다. 그런데 지금 새삼 우리가 놀라는 것은 실은 이 나라의 정치판과 언론계에서는 박근혜라는 개인이 정치가로 등장할 때부터 그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격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는 선거 제도가 갖는 허점을 타서 승승장구한 끝에 드디어 대통령이라는 지위까지 상속했고 그 결과 나라는 철저히 망가져 버렸다. 그러니까 박근혜 개인의 책임도 책임이지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방치하거나 방조해온 자들이 더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
책임져야 할 자들에는 어용 언론과 여당 정치인들뿐 아니라 소위 야당 정치가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네,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